약 1년간 제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광고는 아니지만 이런 가습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의학채널 인사닥스입니다. 요즘 되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추워지는 것도 추워지는 건데 공기가 건조해지기까지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목도 굉장히 마르고 따갑고 추워지고 하면서 외래를 찾는 분들 중에도 목이 너무 건조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거를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이제 목을 봐주고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가습기를 충분히 잘 틀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습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습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실내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호흡기계의 적절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기타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계 감염을 줄여준다는 논문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런 감기와 같은 감염이지만 그 외에도 기도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호흡기 점막에 있는 섬모 운동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비물 이동에 방해가 받게 되면 기도, 점막, 상피세포에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반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비물들이 자꾸 쌓이면서 찐득하게 되고 더 건조해지고 딱딱하게 되면서 무기폐, 폐기종, 기도 폐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과도하게 낮게 되면 천식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고 건조한 공기는 피부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곰팡이가 증식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실내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는 평균 실내 습도가 20%에서 30% 정도에 해당을 하고 실내 적정 습도가 40% 정도에 해당을 하니까 나머지 10%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방법이 결국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는 초음파 방식, 가열식 방식, 분무식 방식, 기화식 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많이들 아실 테니까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은 초음파 방식은 진동자가 진동을 하면서 이제 물을 입체화시켜서 그걸로 이제 가습을 하는 거고요. 가열식 방식은 말 그대로 가열을 해가지고 증기로 가습을 하는 거고 분무식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물이 분무가 되는 거고 기화식 방식은 진짜 물 그냥 증발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가습을 하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방식이 좋다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생활 패턴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컨텐츠 내용이 뭐 가습기가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비교하는 컨텐츠는 아니니까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관리하기가 좀 편한 초음파 방식의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가습기들이 그 안에 물을 넣어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금방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관리가 편한 방식을 더 선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화식이나 분무식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자주 교체해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면에서도 초음파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관리 측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도 관리가 편하게 이렇게 분리형으로 다 꺼내서 닦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가습기의 위생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이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아무리 물을 자주 갈아주더라도 가습기 안에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것을 우려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가습기 안에 살균제나 세정제를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살균제 속 살균 성분 중에 하나인 PHMG라든지 PGH3 같은 성분의 독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폐섬유화 혹은 다른 호흡기 합병증 그에 따른 이제 사망까지도 보고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습기를 선택할 때 관리가 쉬운 거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선택 기준이 있었는데 약 1년간 제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광고는 아니지만 이런 가습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습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싼 가격에도 이거를 결정했던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통이 이게 분리가 되면서 근데 이렇게 통째로 분리가 되면서
이게 통스텐이에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세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물 버리고 안에 닦는 거는 되게 쉽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세척은 그냥 뭐 따로 쓰는 어떤 뭐 스펀지 같은 게 있으면은 주방 세제 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닦으면 아주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설거지 하듯이 그냥. 통스텐이 뭐가 좋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로 끓일 수가 있어요. 가열 소독을 하게 되면은 세균도 다 죽일 수 있고 아주 깨끗하게 통을 유지할 수가 있죠. 물론 인덕션으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하겠지만 일반 가스레인지로도 가열 소독을 할 수는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을음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웬만큼은 소독이 됐겠죠. 물론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 통을 엄청 큰 냄비 안에 넣고 아예 끓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 김에 이제 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자, 깨끗해졌죠? 이렇게 가열식 살균 소독을 하게 되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없앨 수 있다는 거네요. 일부 내열성 곰팡이 포자나 바이러스 등을 제외하고는 10에서 15분 정도만 가열 소독을 해주면 대부분 다 사멸시킬 수 있으니까요. 듣다 보니까 가습기를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번 겨울에 가습기를 하나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추천을 못 받나요? 오늘은 가습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루하실까봐 짧게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이제 덧붙이자면은 빨래를 한 다음에 그 세탁물을 가습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빨래 안에 남아있는 해제나 섬유유연제 같은 성분들이 호흡기, 기도 점막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마른 수건에 물을 좀 적셔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뿐만 아니라 바깥 공기에 노출되기 쉬운 손, 발 이런 것도 보습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보습크림을 듬뿍 발라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